와, 씨. 내려오던 설애가 이렇게 혜준에게 굿모닝을 해주는 주인공 혜준이 옷 속에서 이제 방검 장갑을 꺼내죠. 네, 오늘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부산입니다. 부산의 초량동이고요. 제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부산에 왔는데 잠시 혼자 시간을 보내야 될 타이밍이 돼가지고 이 근처에 좀 영화와 관련된 장소를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부산역이고, 부산역 앞에는 그 차이나타운이 있고요. 그리고 차이나타운 위쪽으로 시작을 해서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 나온 그 촬영 장소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를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한국 영화들이 부산에서 촬영이 됐는데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에서도 부산에서 촬영된 장면이 많았죠. 올드보이에 나왔던 그 군만두집, 거기도 이제 그 차이나타운의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영화 박쥐에 나왔던 행복한 복집, 거기는 부산의 전포동이라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씨랑 딸, 그리고 김시우 배우가 연기했던 그 남자가 함께 걷던 그 골목들, 부산 주례요고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결심 또한 이곳 부산 초량동과 저쪽 송도, 남포동 이런 곳에 그 촬영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이제 거의 말이 다 돼가는데 날은 좀 덥고요. 햇빛도 많이 비칩니다. 이제 노안이 오는 나이라 눈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좀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헤어질 결심에 나왔던 촬영 장소를 향해 가고 있다 보니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영화 중에서 이렇게 실제 공간을 가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전의 영화들, 그런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영화들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가장 주된 공간이 그 사설 감옥이고, 친절한 금자씨 같은 작품도 교도소가 메인 공간이고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거기서도 정신병동이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고, 아가씨 같은 영화도 봐도 큰 대저택, 이런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헤어질 결심은 박찬욱 감독의 다른 작품에 비해서 좀 더 현실적인 공간으로 나와 있는 그런 영화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기를 가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정말 야외 촬영이 많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살인이 벌어지는 장소도 산, 펜션, 수영장 이런 데고,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공간도 바깥에서 여기가 어떤 형태의 아파트 단지다 이런 걸 또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설애와 혜준이 데이트를 하는 곳도 기존에 있는 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볼 때 진짜 헤어질 결심은 추가부터가 밖으로 뛰쳐나오는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가는 곳도 마찬가지고요. 이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일 텐데, 한 블럭 더 가서 가야 되는구나. 네, 차이나타운이고, 여기였구나. 이 투모로우 케이크바 바로 옆에 있는 이 입구, 여기가 이제 영화상에서 봤을 때는 오빠 PC방,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혜준이 찾던 그런 사건 용의자가 뛰쳐나오고요. 그래서 이쪽 길로 해가지고 그를 쫓아가기 시작하죠. 이제 그렇게 달리다가 가는 곳이 바로 그 마의 계단, 그곳입니다. 일단은 그 계단을 향해 가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 영화 속의 고경표 그 형사가 지쳐서 못 따라오는 것도 이해가 될 정도의 길일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거리, 여기 새마을금고 초량 1지점 바로 옆에 있는 이 계단을 쭉 올라가야 그 영화 속의 계단이 나오거든요.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걸어 올라가고 있지만 택시를 타고 가달라고 해도 갈 수 있는 길은 있겠네요. 뭐 영화 속에서야 크게 티가 안 나는데, 범인을 잡으려고 이 길을 다 뛰어왔다면 정말 엄청난 체력이 아니고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과거에 좀 높은 동네에 있는 곳에 많이 살았거든요. 그때는 어려서 힘든 줄 몰랐던 건가.
저기 보이는 저 계단인 것 같습니다. 맞네요. 저 위까지 안 올라가서 모르겠는데 경사가 상당히 가파른 길이네요.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난감하네, 진짜. 아래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계단이 있네요. 야, 씨. 이럴 줄이야. 영화에서 보던 계단이 사실일 줄이야. 살짝 땀이 나네요, 이제. 저기 바다도 보이고요. 바다가 보입니다. 꽃길만 걸으라고 적혀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좀만 더 가보면 이 앵글에서 박해일 배우가 연기한 혜준이 굉장히 다리 풀려가면서 뛰어왔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딱 여기 생각보다 작다. 싸우는 공간이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일반 가정집의 옥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를 해놓은 것 같고요. 영화에서 느끼는 그 공간감으로는 설애가 이쪽에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용의자와 싸우는 혜준을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공간이 작은데? 아무튼 올라왔더니 땀이 나네요. 여기 이 대결 장면에서 주인공 혜준이 옷 속에서 이제 방검 장갑을 꺼내죠. 그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혜준과 설애의 그 송광사 데이트 장면에서 이제 혜준이 자기 옷 속에 어떤 게 있는가를 보여주죠. 민트 같은 것도 있고 핸드크림이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형사란 직업의 주인공을 그런 캐릭터로 설정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렇게 준비성이 철저하고 항상 이 범인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긴장감 속에 사는 인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불면증이 좀 이해가 되기도 했고요. 범인 생각만 하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자, 이제 다음에 가볼 장소는 저쪽 남포동 쪽에 있습니다. 주인공 혜준이 이제 일했던 그 경찰서 그 건물이 있거든요. 한국은행 부산지사 뭐 이런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부산 근현대사 박물관 이렇게 조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버스를 타고 가야겠어요. 이번 장소 중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네, 아까는 경찰서 촬영지를 먼저 가려고 했었는데 그냥 아무 버스나 올라타 보니까 이 버스가 제가 가려고 했던 다른 곳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쭉 달려와서 이곳 남부민동이라는 동네에 왔습니다. 여기서 걸어 내려가면은 극 중에 설애가 살던 집, 동시에 사실 기도수의 집이죠. 그 아파트가 나오거든요. 여기도 뭔가 영화 속 장소로 쓰일 법한 공간이네요. 예. 우리나라 어떤 범죄 영화, 범죄 드라마의 그런 추격전들은 주로 이런 골목들에서 많이 일어나죠. 이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설애와 기도수의 집이었다 말씀드렸는데
영화 속을 보면은 이제 해준의 공간이기도 하죠. 계속 설애를 감시하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영화 연출을 보면은 약간 텔레포트 된다고 해야 되나? 망원경으로 이렇게 다 바라보다가 바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은 해준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바로 여기 이동에 4층 정도 되는 건물 위치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이 정도 차가 있고, 해준의 차가 있고, 이쪽에서 내려오던 설애가 이렇게 해준에게 굿모닝을 해주는 그런 위치죠. 확실히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 공간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작은 놀이터가 있었구나. 고양이한테 밥을 주던 그 공간은 어딜까요? 영화 속에서 볼 때는 저쪽 뒤쪽 언저리인데, 저기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 있어서 또 실제로 봤다라는 데 의의를 두고 다시 가겠습니다. 옛날 아파트인데 생각해보면은 그 기도수가 나름 돈도 많이 슈킹해가지고 벌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보기에는 뭐 어색한 느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기도수의 직업이 어쨌든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슈킹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감추고 살아야 되는 그런 맥락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낡은 아파트에서 그냥 건실하게 사는 이미지, 그리고 뭐 쉬는 날에는 산에 올라가고, 그런 이미지로 자신을 포지셔닝한 게 아닐까? 여기까지만 가보고요. 이제 돌아서 저쪽 다시 남포동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곳 남포동 비프광장,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쭉 걸어서 그 근현대사 박물관까지 갈 예정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더라? 맨 처음 왔던 때는 그때도 부산영화제였나요? 그때 무대 인사에 비비안 수라는 그 배우랑 일본의 영화 감독 스즈키 세이준, 네, 그분들이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일을 잠시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가 이 동네에 왔던 첫 기억이에요. 이 동네에 와서 딱히 얘기할 게 없어서 얘기해봤습니다. 예,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재미삼아 찍는 거라서.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경찰서 정면을 찍었던 건물을 지나와서 길 건너 조금 더 안쪽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화 속에 나오는 공간이 이쪽이어서 그런 건데요. 기도수의 손톱 밑에서 뭔가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설애의 어떤 DNA가 필요해집니다. 설애를 감시하고 있던 이제 해준이 전화를 하죠. 지금 경찰서로 와주셔야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죠. 설애는 할머니를 돌봐야 돼서. 죽은 사람이 산 노인 돌보는 일을 뭐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었나? 그런데 좀 있다가 이제 설애는 차를 끌고 나옵니다. 해준이 그녀의 뒤를 밟죠. 어디를 가나 해서 봤더니 이 길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이네? 이렇게 순간 해준이 뭐지? 싶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저기에 부산타워가 있고, 이 부산타워 바로 옆에 있는 저 건물, 지금 보이는 저 건물이 현재 부산 근현대사 박물관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쪽 통로로 해서 저 길로 쭉 직진을 합니다. 근데 지금 도로를 보면은 바로 직진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지만, 왠지 우회전을 해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야 될 것 같은 그런 길이네요. 아무튼 저쪽으로 해서 바로 경찰서로 들어간다,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연출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이라고 지금 이 건물은 쓰여 있고요. 저기를 들어가 볼게요. 안에 어떤 전시가 있는지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설애의 차와 해준의 차가 다 일로 들어오는 거죠, 말하자면. 이 안에 어떤 전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근현대사는 꽤 재밌을 것 같아요. 국제기구의 원조와 재건활동. 역시 기술이 중요해.
야. 동안무사. 이 계단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혜준이 수환에게 그 부검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줘라, 그렇게 얘기했던 그 계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원래 스케줄을 진행하러 갈 예정입니다. 헤어질 결심에 관련된 그런 장소들을 찾아온 여행이었는데, 나름 이 여행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 부산의 근대사, 현대사, 이와 관련된 공간들도 가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헤어질 결심 좋아하시는 다른 분들도 또 부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이 정도 여정은 또 쉽게 따라서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부산역과 이쪽 중앙역 다 이 일대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나 다름없어서 이런 재미도 느껴보면서 여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